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이신 기현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회의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갑자기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떤 회의 때문에 오시게 됐어요? 안양시의 청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립 연구 관련돼서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회의 참여했어요. 연구소가 안양시 청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초단위 기본계획 연구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건데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건들도 많고 기초단위에서 할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초단위는 처음이다? 네. 그럼 그전에는 기초는 안 했다? 기초 단위 안 한 건 아니고 할 기회가 없었고요. 아, 기회가 없었다. 네, 안 한 거죠? 네. 그전에는 광역 단위나 아니면 전국 단위 관련된 논의는 했는데 전국구였구나. 사실 네.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전국구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구 단체입니다. 네.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대표시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이렇게 길어? 줄임말 없어요? 내만복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부터 내 마음복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은 정말 이 복지국가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제도구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민이 주도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운동을 하는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11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11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이 11년간 좀 발전이 된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는 했고 진폭이 있죠. 그거에 이제 저희가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하는데 기여한 건 아니죠. 상승하는데 기여했다. 네, 상승하는데. 아주 많이 기여했습니까? 조금 기여했습니까? 저는 꽤 기여한 것 같아요. 꽤 기여했다. 네. 조금 상당히 뭐 측정하기 좀 어렵지만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게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창립 때부터 했으니까요.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하고 있고 대표는요? 네, 대표가 된 지는 이제 3년 3년. 됐습니다. 네. 대표 되기 3년 전에는 다른 일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직전에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라고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등등의 청년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저 잘 알아요. 네. 그게 어디에 있었죠? 불광동 혁신파크 안에 있었죠. 녹번동이에요. 네. 녹본동이에요. 맞아. 네. 녹본동 5번지. 네. 불광역 옆에 있는 네, 서울혁신파크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녹본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녹본동 주민자치회장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이거 보시진 혁신파크. 않겠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볼 가능성이 높아요. 녹본동 서울혁신파크 녹본동, 네. 불광역 옆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의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센터장을 하셨죠. 네, 그때 제가 사실 처음 만나 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를 만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나죠. 잊을 네, 수가 없죠. 힘들었어요. 왜 힘드셨어요? 그 당시 센터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이것저것 공간 때문에 연락도 많이 하고 물이 샌다 막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서울혁신파크 중간 관리자로서 기반 네. 공간, 시설 이거를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려다니고 힘들었는데 청년들이 또 집요하게 좀 요구를 집요하죠. 해가지고 그럼요. 네, 힘들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저를 힘들게 한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얘기를 사실 하고 싶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 지원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어쨌든 거기 센터장을 하시기 전에 네. 어떠한 계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까지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청년 문제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네. 그 이야기를 오늘은 짧게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기현주 공동대표님 혹은 전 센터장님이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짧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 되기 전까지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한 30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래는 사회복지사고 관악구에 있는, 지금도 있는데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시구나. 네, 평범한 사회복지사고, 신림동으로 제가 갔던 거는 거기가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날동네. 그래서 빈곤 문제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때 철거 투쟁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철거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과정 안에 제가 복지관에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과 정책이 되게 갭이 많이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좀 줄이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30대가 제가 됐는데,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제 또래 동료들은 좀 있는데 선배들은 되게 많죠. 네, 되게 많고요. 제 또래 동료들은 조금 있는데 후배들이 없는 거예요. 후배들이 없었다. 네, 자기 눈에 안 보인 거겠지. 제 눈에 안 보였던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좀 공식적인 채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운동권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운동권이 사라진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거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청년들도 사회 문제에 관심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이제 30대. 오늘 갑자기 불렸는데 네, 왜냐면 얘기할 동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선배들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선배라고 보시면 안 돼. 네. 저는 거의 동시대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나는 그 386, 486, 586 계열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90년대 학번이죠. 70년대에 태어났죠. 네. 구성학번이에요. 75년생. 네,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거리가 먼다. 네, 좋습니다. 존경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저를 선배로 취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동년배. 네, 동년배. 네, 엄돌님처럼.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제가 청년활동으로 가는 가장 큰 고민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럼 고민만 해서는 안 끝날 거고, 뭔가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고 싶다. 네.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공식 채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채널을 만들려면 뭔가 행위가 있고 실천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스타트 어떻게 끊었습니까? 청년과 같이 하는 사업의 첫 스타트는 제가 청년활동지원센터 전에 서울시 복지재단이라는 데서 또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계셨네요. 아, 네. 제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엔잡을, 엔잡이 아니죠. 빨리 직업 전환하는 걸 뭐라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네. 요즘 청년들처럼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자이든 타이든. 그때도 청년이었으니까요. 네, 저는 네. 근데 자의로 그런 일들을 많이 옮겨 다녔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니까요. 복지재단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청년과 지역과 그리고 복지가 크로스될 수 있는 일거리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활동을 사업으로 만들었던 게 마을살이라는 사업이었고, 마을 살이. 네, 마을에서 산다. 마을살이라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당시 이제 청년허브와 청년 뉴딜 일자리와 연계하면서 청년하고 사업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마을살이는 그러니까 정부 돈이나 어떤 뭐 서울시 돈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든 서울시 거예요? 돈으로 한 거죠. 아, 서울시. 서울시 돈과 서울시 복지재단 돈으로.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 뉴딜 일자리로 청년들이 거기서 와서 활동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복지재단 돈으로 말살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충당해서 활동을 하게 공간, 돈, 됐죠. 사람 다 구했네. 그렇죠. 네,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네. 자기 공간 낸 것도 아니고. 네. 네. 노동력만 이렇게 투입을 하셨군요. 네, 그랬죠. 네, 좋아요. 그럼 마을살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럼 마을살이는 뭐를 하는 곳입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어느 지역? 처음에는 2개 지역만 했어요. 하나는 화곡본동, 그리고 용산의 보광동. 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마을살이를 그래도 하려면 지역 활동을 오래 한 연륜 있는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화곡본동이 한 분 계셨고, 보광동은 약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옛날 골목 문화가 살아있던 네. 동네라서 거기를 픽해서 들어갔었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각 마을살이마다 한 5명 정도의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뭐 동네 조사도 해보고요. 우리 지역에 뭐 신호등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청년하고 신호등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 현장에 네.
그 자원 현황을 알아야 그렇죠. 뭔가 활동을 할 수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몇 개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고, 이런 조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주민들 그냥 막 만나러 다니면서 이 동네 원하는 거 뭐냐, 뭐 불편하냐, 막 이런 걸 부르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다 피했죠. 아, 피하죠. 아니, 뭐지? 막 도를 하십니까? 아, 보험 안 사요? 막 이러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조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되게 어렵고. 그리고 난 동네 잘할 수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동네 20대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네. 평일 낮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저희가 여름에 시작했는데 밀짚 모자 이런 거 쓰고 5명의 청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재밌었겠다. 네, 처음엔 되게 경계하시다가 주민들이 되게 가까워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마을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정책화하기도 하고 의제 발굴도 하셨다. 네, 마을에 공원 같은 것도 나중에 만들었어요. 화곡동은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복지 사업 하면은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소득, 빈곤층, 특정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중앙정부에서 픽해준 데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바텀업으로 현장에서 발굴한 사업을 만들어보고 지원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했던 사업. 그런 사업은 지금도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전국 단위에서 어디든지 그렇죠. 그냥 전국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동별로. 그거를 제가 아주 부푼 꿈으로 전국 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범 사업을 당시에 했던 거고 그 마을살이라는 프로젝트를 5년 동안 했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본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전국 읍면동을 따지면 네. 3,000 몇 개로 좋아요. 3,500개라고 칩시다. 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 3,500개에다가 아까 5명이 투입됐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5를 곱해봐. 17,500명이야. 그러니까 17,500명의 그걸 뉴딜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청년들이 대규모로 지역 선정에 내려가서 마을 의제를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든다.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 멋지죠. 그죠? 전국 사업 상상만 결국에는 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꿈은 꿨지만. 돈 때문에 못했고 돈을 많이 편성 안 해주더라고요. 좋은 일 하셨다. 근데 요게 약간 모티브로 차동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모티브로. 네, 동마다 이렇게 아울리치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사업들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찻동 사업의 시작이 여기구나. 비현주 선생님. 완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 너무 조금이라도. 나간 얘기인데 조금만 기여할 수 약간 한 약간. 1%, 0.1%? 그 사업은 진짜 전국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지금 중앙정부께서 청년 예산도 상당히 삭감을 하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아픈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삭감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3,500개의 읍면동에 5명씩 청년들을 보낸다. 정부 돈으로 17,500명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얼마씩 할지 몇 개월 할지 정하면 또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 사업은 굉장히 효과성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났던 청년들이 저희가 한 50여 명 넘어요. 이렇게 활동을 한 청년들이 50여 명이 50명? 넘는데 이 청년들하고도 아직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맞아. 있거든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로컬 활동을 했던 청년들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일정 정도. 네, 왜냐면 당시에도 뭐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 있던 청년들이 많이 오죠, 아무래도. 근데 이걸 직업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도 이 경험을 해서 해볼 수 있고요. 네. 지역 활동하고 실제 주민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게 필요하구나를 되게 몸으로 알 수 있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정책 영역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냥 기업에 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활로가. 어떤 친구는 한옥 짓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냥 뭐 고향에 다시 내려간 청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경험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들어요. 10년이 넘어. 50명이라고 그랬죠? 좀 50명 넘어요. 정도 네. 된다. 17,500명을 생각해봐. 너무 멋진 그죠? 일이죠. 되게 멋진 일이고 진짜 그게 멋진 일이죠. 개개인의 성장, 개개인의 발전 이것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라는 게 있어요. 17,500명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게 된 암묵적 지식들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힘. 맞아요. 네, 그 힘을 측정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운동 활동하면서 세대 갈등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세대 갈등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마을에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얘기 듣고 하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거는 정말 국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해소할 수 없는 맞아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만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청년들이 단기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갖는 세대 간의 소통 효과가 있겠네. 완전 있죠. 결국에는 사업으로 치면 기대 효과의 제일 첫 번째에 들 수 있는 그렇죠. 그죠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어떤 그러네. 굉장히 사회통합. 좋은 프로젝트. 사회통합, 마을통합, 세대통합, 그렇죠. 별의별 통합을 다 할 수 그리고 있는 청년에게는 이 경험도 그렇죠. 할 수 기회를 있는.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어떠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일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배우는 거죠. 음. 청년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또 마을의 주민들은 청년들로부터 또 새로운 어떤 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좋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이 마을살이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굉장히 고마운 게 제가 무언가 보고서를 쓸 게 있는데 이 마을살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고요. 네.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네. 마을살이 하나 얘기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그 마을살이를 그냥 쭉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고민은 뭐였냐면 그 마을살이 활동이라는 것도 청년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고 실제 지역사회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 확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정책의 전체 카테고리 중에 굉장히 소소한 한 가지였고 이거를 이런 경험들을 많은 청년들이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미쳤는데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청년수당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연결되게 됐거든요. 제가 이 청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인디안 말로 그게 있었는데 왜 네. 운명처럼 다가오는 어떤 네. 그런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게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네. 어떤 갑자기 운명처럼. 운명처럼 다가오는 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2008년도에 출장으로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요코하마였는데 거기 이제 지역 복지와 관련된 뭐 현장 사례를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당시 거기 복지국장 공무원분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간을 돌려서 10년 전으로 간다면 당신은 어떤 이슈에 가장 공을 들이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0.1초도 안 쉬고 자기는 단연코 청년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갑자기 전율이 확 오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일본에서는 히키고모리 문제가 이미 그때 사회 문제가 됐을 때거든요. 네. 근데 10년으로 되돌리면 그때는 자기가 그거를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를 아마 이게 청년 이슈로 계속 끌어왔던 그때 제가 확 꽂혔던 얘기거든요. 그 말 듣고 그냥 전율이 왔구나. 완전요. 그리고 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 왜냐하면 복지관에 있다 보면은 자원봉사자들 보면 50대도 아니에요. 50대도 다 일하러 가시거든요. 60대도 일하러 가셔요. 네. 거의 70대, 80대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 하세요. 도시락 배달하고 경로식당에서 배식하고 이런 거요. 이런 활동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돈이 안 드는 활동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돈이 안 되지만. 경제활동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활동들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윤활유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점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핵심 사업은 청년 수당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센터장으로 바로 가신 거잖아. 일대 센터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처음에 청년수당이 지금은 그냥 되게 흔하고 보편적이고 좀 당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2016년, 15년 그때 청년수당 할 때는 청년들한테 조건 없이 돈을 준다? 미친 짓이었어요. 미친 짓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두고 아편을 주는 거랑은 똑같다고 그랬죠. 얘기한 우리 네.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지. 인재. 그때는 그 얘기, 인재. 피닉제님. 우리 네, 피닉제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맞아요. 그 공식적인 당의 그 최고위원회인가 여기서 이렇게 근데 했는데 그분이 약간 옛날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음. 아편은 정말 우리 옛날에 아편 전쟁 요즘으로 하면은 펜타닐 막 이런
저도 몰라요. 저도 앞편만 아는데 그 앞편을 네. 비유한 거예요. 맞아요. 그 노동 일하고 싶으면 욕구를 꺾는 거고 사회에 그냥 기대서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 돈을 주면 애들이 일하겠냐 맞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 얘기가 그 당시에 통했어요. 굉장히 통했고 막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려가 많았다. 센터장 처음에 이제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청년수당이 제대로 정착하게 될지 안 될지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안 될 가능성도 꽤 높았어요. 그래서 근데 기억나는 게 그게 2016년 7월에 막 면접 보고 그랬거든요. 그 8월부터 7월 말 8월부터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면접 들어갔을 때 당시 면접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 6개월만 하고 끝날 수 있다. 그래도 당신 이거 할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던 게 되게 기억에 있어요. 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 해야죠. 뭐 안 되면 어떡해요. 네, 될 수 있게 해봐야죠. 노력해봐야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어쨌든 유지가 됐잖아요. 엄청 꿈 같은 일이긴 해요. 네. 청년수당 주면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합해서 같이 막 많이. 일어났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초하신 겁니까? 본인이? 제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아니, 없고요. 어쨌든 센터장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네, 청년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청년 정책의 향방을 바꾸는 새로운 물길을 뚫었다. 새로운 물길을 본인이 뚫었다. 다 같이 같이. 뚫었다. 네, 그리고 청년수당에 참여했던 지금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도 다 같이. 10만 명? 네, 10만 명 현재까지 정도 10만 됩니까? 명 넘습니다. 오, 네, 많네요. 이 청년들도 다 같이, 같이 새로운 물길을 뚫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만 명 청년 수당도 줬는데 17,500명 마을로 보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17,500명을 전국의 읍면동으로 5명씩 보낸다. 원하는 사람 보내게.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곳에 무슨 역할을 맡으라고 하면 내 맘먹을 버리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라고 하면 저는 완전 좋죠. 하고 싶죠. 아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답니다. 네. 청년수당을 성공시킨 장본인께서 네, 17,500명 마을로 보내기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 정책 담당자 분. 그게 광역이어도 좋아요. 광역 사업으로 해도 좋고 우리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도 좋은데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네. 되면 참 나도 같이 하고 싶네. 네, 딱 그런 거 되면 좋아요. 같이 하시죠. 네, 저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아까 말씀하셨잖아. 처음에 화곡본동이라고 그랬나? 네. 여기에 딱 5명 청년 나타나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말 걸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막 피했을 거 아니야. 완전 막 안 네. 사요 막 이렇게. 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 피할 수 있나? 난 이거를 열심히 컨설팅을 해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사전에 탑재되면 너무 네. 좋죠. 탑재되기 어려워요. 사고 나는 맞아요. 거라서. 하지만 약간의 훈련을 하면 그래도 엄돌의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저는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면 한 달만 지나면 저는 거의 구의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여하튼. 정말 남다른 친화력. 네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는 비현주 대만복 대표님께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을 하기 전까지 왜 갑자기 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인디안 뭐 말하면서 운명처럼 어떤 말이 나한테 꽂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일본에 있던 어떤 복지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청년 정책에 올인하겠다. 그 말을 듣고 꽂혔다는 얘기는 10년 뒤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한 거 맞죠? 맞아요. 네. 네. 그 뒤로 10년 정도 흘렀습니까? 넘었죠. 벌써. 10년 넘었다. 네. 10년 지났습니다. 15년 지금 됐죠. 그때 그 선택한 거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네. 과정도 다 잘했다고 생각해. 뭔가 아쉬운 거 없어요? 미련 없어요. 미련 없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미련 없어요. 네, 이런- 미련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자기 활동에 미련이 없다. 약간은 겸손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떤 미련이 없고 앞으로 뭔가 생기면 다시 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청년활동 지원센터에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사업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다음 기회에 출연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앞으로 할 일이 뭔지도 좀 찾은 것 같아서 저도 전율이 좀 약간 왔어요. 네,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 로컬이었습니다. 이거 아이돌 웃음?